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권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통령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이 요청할 경우 응할 수 있다는 반응인데요. 김기현 대표는 슈퍼 빅텐트론 모든 인사를 다 끌어모으겠다고 나섰습니다. 총선에 대한 절박함과 조급함이 모두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한 장관의 총선 역할에 대한 내부 검토도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서 한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 본인에게도 출마를 원한다는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환영한다며 한 장관을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당내에서는 자객공천, 비례대표, 불출마 등 한 장관 활용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대표 인사와 맞붙으며 총선 바람을 일으키는 안과 비례대표 출마나 불출마로 전국 선거를 이끄는 안 등이 거론됩니다. 선거 지원은 하는데 네. 본인은 불출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대위원장이 돼갖고 돌고 그래서 총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로 갈 수 있죠. 한 장관은 출마설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하지만 한 장관이 내일은 대전, 24일에는 울산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정치 참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도 경기 분당을 출마를 준비 중으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맞대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맞붙는 구상입니다. 최근 원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당에서는 원 장관 출마 후보지로 경기 고양이나 수원, 서울 종로 등도 검토 중이지만 원 장관 주변에서는 지난 대선 대장동 일타 강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앞세워 이 대표와의 정면 승부를 건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원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논란 당시에도 이 대표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주변에 경기 분당을 출마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박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개각 이후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구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대통령실은 중폭 개각에 대비해 후속 인사 절차에 착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듯한 모습인데요.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 차출을 요청했다. 사실 나와도 내년 1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권에서 거론되던 시점보다는 한 달 이상 빠릅니다. 공직자는 사퇴 시한이 있잖아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1월 11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관이 등판을 하더라도 12월 말은 될 거다 이런 관측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더 빨리 차출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 국민의힘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불집힌 신당 창당론, 이게 당 입장에서는 큰 골칫거리거든요. 12월 27일로 시한까지 못 박아놓고 신당 창당론을 띄우면서 이슈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 등판으로 신당으로 쏠리는 관심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요, 이준석 신당론이 당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데 한 장관이 등판을 하면 뉴스가 잦아들 것이고 그것만으로 엄청난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그 효과를 봤다는 게 여당 측의 설명인데요. 대구 출마설이 있는 이 전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 수를 공개하며 세를 과시한 사이에 한 장관은 대구를 찾아서 시민들과 3시간 가까이 사진을 찍으면서 인기를 과시했죠. 그중에는 젊은 층도 많았거든요. 이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인 청년층의 관심도 분산시킨다는 게 여당 측 분석입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간 갈등설, 희생 요구에 응답 없는 당 상황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 장관 등판 분위기를 띄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의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대통령실도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기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당이 요청하고 본인이 원하면 최대한 출마하라는 기류입니다. 국정 운영에 손발을 맞춰온 장관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한 관계자는 이제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의지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차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네. 어떤 역할을 총선 때 맡길지도 이미 내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크게 2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와 또 경기를 뛰진 않지만 판을 이끄는 코치 역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 장관이 선수로 뛸 경우를 보면요. 종로 같은 상징적인 지역구에 출마를 시키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센 상대와 맞붙게 하는 이른바 자객 공천이 거론됩니다. 코치 역할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건데요. 비례대표설이 제기됐는데 내부에서는 아예 출마하지 않고 선거를 이끄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당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선거 이후에 다시 장관이나 총리로 입각할 수도 있고요. 재보궐로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희룡 장관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누가 붙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원희룡 장관, 당에서는 경기 수원이나 고향에 출마를 해서 경기 선거를 이끄는 안을 우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측근들은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서 정면 승부를 보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대선 주자로 오히려 체급을 키우자는 거겠죠. 박민식 보훈부 장관 경기 분당을,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장미란 체육관이 있는 경기 고양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박민식, 장미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인천, 분당, 고양 등 수도권에 대거 포진되는 셈인데 결과적으로 이 장관들을 수도권에 총출동시켜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게 여권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사태에 대해 당이 잘못했다, 불찰이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업체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사과를 하면서 현수막 문구가 지도부에 보고된 적은 없다고 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수막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홍보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했지만 업체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자 지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티저 현수막의 문구가 지도부에 보고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채널A 취재 결과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최고위 때 현수막 문구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용역을 맡은 홍보기획사 대표가 최고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했다며 논란의 현수막 문구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홍보기획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계십니까? 현수막 논란 여파로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 캠페인 갤럭시 프로젝트 역시 잠정 중단됐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13억 원을 들인 대형 프로젝트로 이재명 대표가 23일에 직접 발표하려고 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총에서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3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을 것으로 지목된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21명의 반론 해명까지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련 강래구 윤관석 재판에서 검찰이 국회의원 21명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돈이 뿌려졌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적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름이 언급된 의원 중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김용호, 박영순, 이용빈, 윤재갑 의원은 이전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 의심인물로 검찰이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14명이 추가됐는데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회재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민병덕, 박성준,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전용기, 한준호, 황운하 의원도 거론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의원 21명이 적힌 발표 자료를 가리키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가 맞느냐고 묻자 박 씨는 박정 의원은 회의 장소에서 본 기억이 없고 김남국 의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도 나머지는 한두 번 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과 29일 이렇게 두 차례 민주당 의원들에게 모두 6천만 원이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21명은 이즈음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명단이라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오늘 실명이 거론된 의원 중 5명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2명은 지지 모임은 참석했지만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10명은 모임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돈봉투 수수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4명의 의원은 모임 자체를 참석한 일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오늘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장인데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지 한 달 만에 개인 비리 의혹으로 전격 교체가 된 겁니다.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좌영길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처가 측의 골프장을 자기 골프장처럼 검사들, 선배, 동료, 후배 검사들 골프장 예약 엄청 해줍니다. 이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예요. 검찰은 강원도 강촌의 리조트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섭 차장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받은 곳이라고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곳입니다. 이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다 지난 9월 수원지검 차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팀장을 맡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이 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조치했습니다.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한 겁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수사팀장이었던 이 차장 검사 전격 교체로 대북송금 사건 보강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좌영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영국 런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즉위 후 처음 맞는 국빈인데요. 영국 왕실 특유의 이 화려한 공식 환영식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영민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거리에 도열한 근위병들 사이로 백마 부대가 줄지어 나타납니다. 뒤이어 우리 대통령을 태운 황금마차가 기마부대 호위를 받으며 버킹엄 궁으로 향합니다. 마차가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애국가가 연주됩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당시 공식 환영식 영상인데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오늘 영국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도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 발사와 함께 왕실 근위대를 서열한 뒤에 윤 대통령은 환영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 궁까지 마차 행진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첫 국빈 초청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건 영국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시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의회 연설과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나흘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8일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김기현 대표 얼굴이 보이는데요. 뭘까요? 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빅텐트를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인사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도 영입하겠다고 나선 건데 그런 빅텐트의 의지를 담아서인지 넥타이 색깔도 다양해졌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자, 슈퍼 빅텐트에 누가 이제 들어갈 건지가 궁금했는데 개딸에 대항하는 의원 이렇게 콕 집었네요. 네,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과 최근 이 원칙과 상식을 만든 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말 같죠. 이상민 의원도 이 화답하듯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네, 민주당을 탈당한 뒤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양자 의원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함께 하자라는 말씀은 쭉 오랫동안 하셨었고 다만 최근처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 건 최근입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정책연대든 선거연대든 다 열려있다. 총선은 총선이에요? 다 끌어모으는 거죠 지금? 네, 이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이 이 반윤석열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비명계와 연대하면 이 반 이재명 전선으로 맞설 수 있게 되죠. 이 비명계의 이준석 신당 합류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김기현 표 빅텐트에 대한 이 전 대표 평가는 박했습니다. 나경원과도 화합 못하고 안철수와도 화합 못하고 유승민과도 화합 못하고 이준석과도 화합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존재의 부정이다 이런 말씀.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앙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네, 이 동앵커가 예상하는 인물 이야기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잘 지낼 생각 없냐는 질문에 안 의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지. 그건 이준석 대표한테 달렸죠. 어떤 분이 앙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서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이거 미워한다는 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의 악연이 얼마 전 이 국회 앞 식당에서 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싸우면서 또다시 화제가 됐죠. 이 전 대표는 이 성대모사까지 해가며 그날을 재현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재현해 줄게요. 그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욕하는 걸 20분 동안 한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안철수 씨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이랬어요, 제가. 네, 안철수 의원이 채널A에서 처음으로 그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의도 복국집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이 문제로 이미 인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제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탤 말씀 없습니다. 네, 양숙이든 아니든 두 사람의 감정 싸움에는 이 국민들 피로감도 크니 더 큰 정치해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인질 석방을 위한 교전 중재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중재 역할을 맡은 카타르도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교전 지역을 넓혀가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건물들이 밀집한 곳에서 이스라엘 보병들이 경계태세로 작전을 준비합니다. 건물 내부에 진입해 수색하고 통째로 건물을 폭파하기도 합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자이툰 지역 민가에서 일가족 41명이 몰살됐다며 사망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 서부를 장악한 이스라엘군은 동쪽으로 진격 중입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이 인도네시아 병원까지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병원 내부에서 8명이 숨졌고 이스라엘군 탱크로 포위돼 곧 병원이 점거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인질 석방을 위한 교전 중지 협상은 타결에 한층 더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think that we are closer than we have been perhaps at any point since these negotiations began weeks ago, that there are areas of difference and disagreement that have been narrowed, if not. 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확실해진 다음에 얘기할 수 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협상에 관여하는 셰이크 알사니 카타르 총리도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자신감은 커진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The sticking points, honestly, at this stage are more practical, logistical, not really something represent the core of the deal. 아랍권 매체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이스라엘 정부가 부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요새라며 기습을 단행했죠. 병원을 점령한 이스라엘 측은 병원 지하에 있는 터널 영상을 공개하고 이 터널 끝에 하마스 지휘센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드론 카메라가 사람 한 명도 채 들어가기 힘든 좁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This shaft was in a sheltered area inside the hospital. 10m 아래로 내려가자 나온 것은 긴 터널. 터널 끝에는 적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난 방폭문도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 단지 지하로 뻗은 터널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터널 끝에 하마스 지휘본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터널 내부를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길이만 최대 55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 테러 활동의 근거지라고 주장하며 하마스의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7일 병원 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 남성이 옷이 거의 벗겨진 채 강제로 끌려가고 팔에 부상을 입은 다른 남성은 병원 침대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태국인과 네팔인 등 외국인 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맞아 사망했다고 밝힌 자국군 노아 마르시아노도 병원 인근에서 살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Hamas terrorists took Noah into Shifa Hospital, where she was murdered quickly. 하마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لم يتحدث عن نفر. زعم أن هذا المشفى كان مركز قيادة وتحكم وإدارة وسيطرة بمعنى أن هذه المسألة أكبر بكثير من مجرد نفق. أين ذلك؟ لا يوجد شيء من ذلك.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대원 100여 명을 생포해 얻은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러 중국에 가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황 선수의 신분을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내일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차 중국전 출전을 위해 광둥성 선전에 머물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황 씨가 지난 토요일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예선 1차 싱가포르전 이후 대표팀 전원에게 휴가가 주어진 날이었습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SNS에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린 여성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 5월부터 유포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이 명예훼손 고소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하고 황 씨를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겁니다. 황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 법률 대리인 측은 영상 속에 황 씨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겼지만 합의된 영상이었다며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유출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한편 경찰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여성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뮤지컬 공연 분장실에 난입한 30대 여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주연 배우에게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며 화를 내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분장실에 있던 배우 규현이 이 여성을 제압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뮤지컬 배너의 마지막 공연이 끝난 어제 저녁, 배우들이 모여있던 분장실에 흉기를 든 30대 여성이 난입했습니다. 주연 배우에게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화를 내더니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소동이 벌어지자 분장실에 있던 아이돌 출신 뮤지컬 배우 규현이 여성을 제압했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같은 작품 다른 회차 주인공인 규현은 뮤지컬 마지막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공연 이후 혼잡한 틈을 타 분장실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어가지고 지인분들이랑 인사를 조금 많이 오셨는데 거기 틈에 이제 섞여서 들어간 것 같다. 규현 씨는 가벼운 찰가상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 여성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팬인 자신을 배우가 못 알아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배우 측은 여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배우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한 뒤 흉기 준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중국에 간 우리나라 단체 여행객들이 현지 마사지방에서 CCTV가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방에서 여행객들은 옷을 갈아입기도 했는데요. 마사지 업체는 CCTV 카메라를 방향제 분사기라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제보가 뉴스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확인하는 한국인 남성. 실시간 영상인 걸 확인하더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함께 있던 여성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가사 입을 때 저거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달 중국 장가게로 떠났던 단체 여행객 14명은 마사지를 받고 나오던 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를 받은 방 안의 모습이 CCTV에 찍히고 있었던 겁니다. 여성 한 명이 CCTV를 발견해 문의했지만 마사지 업체 사장이 방향제 분사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CCTV가 그 행거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가이드가 사장한테 말을 했고 사장은 그게 방향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사지를 마친 뒤 재차 확인해보니 CCTV 카메라였던 겁니다. 저희가 옷을 갈아입은 곳이 바로 CCTV 앞이었어요. 나체 사진이 계속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고. 관광객들은 가이드가 탈의실이 아닌 마사지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안내했다며 여행사가 업체를 허술하게 선정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측은 가이드가 여행객들을 탈의실로 안내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현지 가이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동남아 관광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게시글도 올라온 만큼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제주 도심에서 40대 중국인을 집단 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 역시 중국인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빌려간 도박 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벌인 일이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주차장으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2명이 뛰어가더니 앞서가던 남성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또 다른 남성까지 가세,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지고 피해 남성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 남성의 저항이 계속되자 남성이 메고 있던 가방만 가지고 달아납니다. 대낮 제주도심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도주한 일당 8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해 가해 남성들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이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가해 남성들에게 요건을 맡기고 1억 원을 빌렸는데 카지노에서 탕진한 뒤 잠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얘네들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건을 제각받지 않을까 해서 영사관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은 피해 남성의 가방과 5천만 원 상당의 시계 등을 되찾아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가해 남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제주로 온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 사채업을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고가의 수입 차량만 골라서 위치 추적기를 달고 차량 주인이 사는 집 현관문 앞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빈집을 털어온 일당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처남의 매부 등 가족이거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잠시 후 커다란 짐을 들고 나타난 남성들.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중간에 합류한 남성과 함께 물건을 확인하고는 태연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과 시계, 가방 등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자들만 노렸는데 수법이 특이했습니다. 2억에서 5억 하는 고가의 수입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단 뒤 차량을 미행해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앞 복도 천장에 화재 경보기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장시간 현관 비밀번호를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대범하게 문 열고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이렇게 7차례의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처남, 매부, 선후배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차량 위치 정보, 현관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범행을 벌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카페거리에서 롤스로이스, 포르쉐, 벤츠 등 고가 수입 차량들만 골라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드러난 7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한 피해액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타이어 쪽으로 발을 집어넣는가 하면 차선 위반 차량을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갖은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교통법규나 보험 규정에 밝은 버스 기사나 보험 설계사도 이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음료수를 마시며 길을 걷는 남성. 흰색 차량이 다가오자 발을 쓱 집어넣습니다. 바퀴에 밟힌 것처럼 발을 쩔뚝거리며 가던 길을 멈춥니다. 40대인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2달간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550만 원을 챙겼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차량. 기다렸다는 듯 흰색 차량이 쫓아와 들이받습니다. 대낮교차로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직진해버린 흰색 차량도 표적이 됩니다. 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까 진짜 뒤에서 따라와서 의도적으로 박더라고요. 2명인가 3명인가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제가 확실히 좀 당했다는 느낌을 그때 확실히 받았었어요. 보험 설계사였던 고의사고 차량 운전자는 친구와 지인 17명과 짜고 신호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탈했습니다.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받아낸 보험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차선 변경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버스기사도 적발됐습니다. 3년 동안 41차례에 걸쳐 합의금 7,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차선 변경하거나 지시 위반한 차량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자기가 이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교통사고 접수나 보험금 신청이 되풀이되는 사례를 조사해 보험 사기 210건을 적발하고 13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나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가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는 자동경보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했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에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겁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법무부가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스토커 접근 경고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제센터에서 GPS로 추적하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보호 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해 오면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동 알람이 갑니다. 대응이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사용을 꺼리는 걸 막기 위해 기존 손목시계형 피해자 보호 장치도 앞으론 줄을 없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보급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장치 없이 본인 휴대전화로 다 받아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몰라요. 그냥 거리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방어를 받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저도 오늘부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화성이나 수원, 오산 같은 이 경기 남부 도심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새까맣게 몰려드는 까마귀 떼인데요. 이 쫓아내면 오히려 더 많아져서 되돌아온다는데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도심 번화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까마귀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고 전깃줄에도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대체 왜 도심에서 이러는 걸까요? 현장 취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진안동. 날이 어두워지자 새까만 까마귀떼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늘 위를 수차례 빙빙 돌더니 200여 미터 전깃줄에 빈틈없이 자리를 잡습니다. 짱 많아! 참다 못한 상점 직원이 전신줄을 쳐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내놓아서 안 돼. 따뜻하라고. 길가에 주차했던 차량은 불과 2시간 만에 까마귀 배설물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똥 떨어지는 소리 또 들렸죠. 세차 맡겨야죠. 돈 30만 원 깨지게 생겼어요. 바로 옆 수원, 오산도 도심을 점령한 떼까마귀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철새인 떼까마귀는 몽골이나 중국, 러시아에 있다 11월부터 2월 사이 우리나라로 겨울을 날아옵니다. 매번 오는 곳에 오는데 남쪽은 울산과 전북 김제, 중부는 경기 남부가 겨울 서식지입니다. 경기 남부에 나타나는 개체수만 2만에서 3만 마리입니다. 개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떼까마귀가 몰리는 수원, 화성, 오산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심 근처에 농경지와 과수원이 바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수리부엉이 같은 천적이 없는 도심을 선호하는데 신도시보다 구도심, 거기서도 주택가보다 번화가를 좋아합니다. 앉을 전깃줄이 있는 데다 가로등과 간판들로 밤에도 발 아래가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숲은 완전히 깜깜합니다. 천적이나 이런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지 않나. 그거 이용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고 도시도 엉망으로 만들어 레이저를 쏘며 갖은 방법으로 쫓아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기, 얘네들을 쫓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남아있어요. 반복해서 쫓는 것밖에 없어요.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안 지면은 그 이후로는 또 방법이 없고요. 막막하고. 길어야 넉 달 더부살이인 만큼 참고 살자는 의견도 있지만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44조 원,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냈다고 발표된 오늘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횡재세 법안까지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이자 부담을 낮춰라, 더 구체적으로 압박했지만 이번에도 답은 두루뭉실했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종노릇, 갑질 등 은행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성사돼 주목을 받았지만 연내 상생금융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수장은 은행들이 내놔야 할 상생금융 규모로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법안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횡재세에 관련돼서 이제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보면은 되게 국회에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 수익보다 120% 넘게 수익을 올릴 경우 초과 이익의 40% 안에서 기여금을 걷는 내용입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은 1조 9천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은행권의 순이익은 1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이자익도 44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각각 1천억 원 안팎의 상생금융안이라도 내놨지만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물가 올리지 마라. 정부와 국민 압박이 거세자 가격 대신에 양을 줄여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이죠. 정부가 이런 꼼수 인상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김안장, 핫도그 하나 빼는 이런 사례 상당수가 조사에선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의 양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한국소비자원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제품들의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에서 4개로 준 풀무원 핫도그부터 10% 넘게 양을 줄인 혜태 고향만두, 김을 한 장 뺀 동원 양반김, 양을 줄이고 가격도 100원 올린 농심 양파림과 오징어집 등이 모두 제외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창박역 홈페이지에 중량과 가격이 표시된 70여 개 품목입니다. 과자, 음료, 양념류 등 종류가 너무 방대한 데다 마트를 돌며 전수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질 낮은 재료를 섞어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물타기 수법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즙 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춘 롯데 델몬트 오렌지 주스가 대표적입니다. 제품의 성분표를 일일이 따져가며 변경 전후를 적발해내기가 어려운 탓입니다. 소비자들은 꼼수 인상을 한 기업들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과자를 자주 사 먹는 편인데 막상 뜯어보니까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기업이 조금은 더 표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이런 꼼수 인상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스캔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큰데요. 기업은 과자에 크림까지 교묘하게 줄이고 소비자들은 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이유는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색 비스킷 사이 흰색 크림으로 달콤한 맛을 내는 쿠키. 111년 동안 세계에서 큰 인기를 모았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됩니다. 그런데 제품 모양이 조금 변했다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This is an Oreo cookie now. Is this normal? Are they still like this? Are they like this in the United States? 크림 양이 줄어 두께는 얇아졌고 쿠키 가장자리까지 크림이 닿지도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업체가 크림 양을 줄여 꼼수 가격 인상을 했다는 의혹에 소비자들은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so-called original. There's like no filling in it. 업체 측은 쿠키와 크림 비율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온 업체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가장 큰 슈링크플레이션 스캔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o we raise the price directly, but they know consumers are going to catch that? Or do they take a little bit out of the product? That way they're passing on a price increase that they know many consumers are not going to catch.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은 이 과자뿐만 아니라 이런 음료부터 치약, 휴지와 같은 이 생활용품까지 전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제품들을 직접 구입을 해서 제품 용량이 줄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는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를 컵으로 옮겨 용량을 측정했습니다. 825ml로 나타났습니다. 946ml였던 용량이 1년 새 13%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또 다른 스포츠 음료 파워에이드나 감자칩 프링글스, 탈취제 페브리즈 등 오랫동안 미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제품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284칸이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255칸으로 교묘히 줄인 화장지 회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꼼수 가격 인상 사례를 고발하는 미국 내 커뮤니티의 회원수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You have a choice of what you buy in the store, you know? But it is cheating to do it in a way that I think people can't see. 한때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물가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속에 미국 제조업체들은 재료비, 인건비 인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Yeah, I wish some kind of products will go back to their normal size so my family get the best, you know. 하지만 미국에선 아직 마땅한 제재 방안도 없고 용량이 다시 늘어난 선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각에선 러시아와 브라질처럼 용량을 바꾸기 전 반년 이상 의무고지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41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2026년 운행 예정인 이 케이블카를 타면 남설악 정상의 비경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한계령과 전봉산의 오색 단풍, 등선대와 칠영제봉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해안의 푸른 바다도 펼쳐집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볼 수 있는 설악의 또 다른 비경입니다. 오는 2026년 운행을 목표로 오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82년 첫 사업계획 수립 이후 41년 만입니다. 이곳에서 3.3km 떨어진 설악산 끝정봉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됩니다. 설악동에서 해발 700m 권금성까지 1.1km 구간을 운행하는 권금성 케이블카보다 2배 넘게 더 높이 올라갑니다. 등산로로 걸어 올라가면 1시간 반이 걸리지만 케이블카로는 15분 만에 끝청 정산 부근까지 도착합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40년 넘도록 추진했지만 환경 파괴 우려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8번의 삭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이 있었고 그러는 동안 도지사가 16번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인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절됐다가 올해 2월 다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1,172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까지 공사를 마친 뒤 2026년 초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시공사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변수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이 내후년부터 대폭 바뀝니다. 단순하게 외워 푸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공무원이 됐을 때 다룰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문제들을 더 많이 내겠다는 겁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9급 공무원 시험 영어 국어 과목 새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영어 시험의 한 예시 지문은 이메일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이 이메일을 통해 제기한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존 영어 시험이 수능처럼 수필이나 연구 문서 등에서 지문을 차용해왔던 것에서 달라진 겁니다. 국어 시험도 기존에는 외래어 표기법 등 암기 위주였다면 새 유형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면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렇게 대화 형식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익 풀던 사람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한 준비가 조금 약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다른 준비를 하거나 옮기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오거나 할 때 진입장벽이 좀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인사혁신처는 단순 암기식 문제들을 바꿔 다른 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시험과의 차이를 줄였다고 설명합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이 제고됨으로써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12만여 명, 지난해 16만여 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바뀐 출제 경향으로 일반 취준생들에게 공무원 진입 장벽이 낮아질 걸 기대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처우 개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날씨가 좋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아서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 기준 낮 기온 목요일까지 10도를 웃돌겠고요. 비가 온 뒤 금요일엔 다시 겨울 추위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반적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에서 시작하겠는데요.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1도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만큼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중북부를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추위를 몰고 올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본관 638호에서는 지금 예산 심사가 한창입니다. 657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심사를 다음 달 2일까지 마쳐야 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런데 예산 통과도 전에 예산을 집행할 부처의 장관들 총선 총동원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출마할 때 하더라도 국민 살림살이 챙기는 일에 일말의 소홀함도 없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638호실에 남아있는 임무,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